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등장하고요. 비트코인도 등장합니다. 아까 키워드 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요. 검찰 2억 7천만 원 비트코인으로 123억 원 대박을 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3년 전에 음란 사이트 운영자의 몰수, 처분 못하다 최근에 법 시행 뒤 매각. 46배 뛴 가격에 팔아 국고를 채웠다. 오, 이거는 뭐 나라에 좋은 일 한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고가 늘어났으니까요. 자, 최인정 변호사,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검찰이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엄청난 보이는 것 수익인데요, 같은데요. 이거는요? 뭐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적폐다 했는데 국민한테 검찰이 돈을 벌어준 셈인데 그 경위가 참 재밌습니다. 한 3년 전에 예. 한 음란문 사이트에서 이 비트코인 한 191개를 압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음란물을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 주체가 돈으로 받지 않고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그 음란물 사이트 운영했던 사람을 구속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압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이니까 그거를 그렇죠. 검찰이 몰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예. 이게 가상화폐가 이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렇게 해서 1심에서는 그 몰수하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항소심 가가지고 이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몰수가 됐고 예. 그런데 몰수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넣어야 되는데 이 그 유가물이 아닌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그 몰수해서 처분해서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뭐 법 규정이 딱히 없었나요? 그래서 사실 검찰이 검찰 개정으로 가상 지폐를 그 가상 지갑을 만들어 놨다가 예. 최근에 이제 특정금융관리법 관련해서 법 개정이 됐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환가를 했는데요. 예. 그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월 달에 그 스튜디오에서 예. 그 당시에 이게 보면은 이 한 개당 4천만 원 됐다고 해서 그때 한 76억이 됐다라고 하면서 예. 대박했는데 2달 사이에 또 2배가 올려서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7,200만 원까지 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3억이나 된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게 최근에 들었고 그것을 예.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첫 공매를 해서 이 그 국고로 환수했는 첫 케이스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때 압수를 하면서 그 실제로 그 전체로 해서는 한 210개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압수를 했던 것이 191개고 압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게 한 25개 정도 됐다 봅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돌려받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도 1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정의를 구현하고 이 예.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지만 불법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다 압수를 하지 않고 재산을 18억이나 지금 현금으로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도 좀 뒷맛이 약간 씁쓸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압수할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140만 원 정도로 한정이 됐대요. 근데 지금 7천만 원 넘고 검찰이 매각할 때는 6천만 원 넘은 가격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0배가 넘는 대박을 냈다는 거죠. 이거 뭐 완전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 가상화폐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하고 정부로서는 그걸 매각해서 현금화시키고 이런 과정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번 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른바 돈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뭐 해킹을 해서 200억을 요구했다. 이런 게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해킹했다는 얘기는 알려졌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개인정보 이런 걸 해킹한 다음에 200억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미국 법무부 자료에서 드러났다. 직원 PC를 감염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1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 그리고 나서는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북한 해커 정찰 총국 소속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3,500억 원 넘게 가로챘답니다. 해킹으로. 자, 이종우 평론가.
북한이 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정찰 총구 뭐 이런 데 주도로요. 해커를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서 걱정되는 바는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럼. 이종호 평론가. 뭐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에게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 비자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트렌디하다. 아, 트렌디하다. 예,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사실은 그 달러, 그 가짜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지금 뭐 그 비자금을 또 조성했던 적도 있고 또 마약을 유통해서 또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법을 이제 좀 더 첨단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북한 지금 해킹 수준이 러시아하고 중국 다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마 해커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해서 양성을 한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자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창구로 지금 활용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바로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예. 미국과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되고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그 근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예. 캐고 들어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양보받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당국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강력하게 지금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개도 하고 있고요. 얼굴까지 공개했어요. 해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게. 이거는 훔친 거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김영학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북한에게 가상화폐가 굉장히 유용한 화폐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세상에서의 거래는 달러로 되고 있잖아요. 그 달러를 주고받을 때에는 10,000불 이상이 되면 무조건 미국 국세청이 찍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통제를 안 받는 것이기 안 때문에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유용한 어떤 지불 방식의 어떤 화폐일 수 있어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달러가 아닌 화폐에 대한 어떤 탈취 이런 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한 3천억이 훨씬 넘는 돈이 사실상 북한에게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넘어갔다.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른바 이거를 사이버 전쟁의 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뺏으려는 자, 그리고 막으려는 곳. 뭐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